자, 하나씩 따져봐요. 1일 얘기한 거 하고, 예. 그 다음 5일 재판하고, 예. 앞으로 예측하고 같이 묶어야 그렇죠. 버무려, 그거를. 어쨌든, 참, 이준성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는 뭘 했고, 공적으로 뭘 했는지를 그렇죠. 다 밝혀라. 상세하게 구분해서 밝히라 그랬어. 예. 자료로 밝혀라 그랬는데, 이제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아마 못 밝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나는 관저에 있었다. 일정이 없어서 관저에 있었다. 예. 이렇게 하고, 오전에 일정을 하나도 안 밝혔거든요. 지금 그 헌재에서는 오전 일정, 특검과 헌재는 오전에 뭐 했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호성도 2시 이전에는 모른다 몰랐다 했어. 그랬고, 예, 예. 그다음 김장수 그때 당시 예. 안보실장. 안보실장도 몰랐다. 어디 있는지 몰랐다. 서면 보고는 양쪽으로 다 보냈는데 한쪽은 뛰어 이렇게 하고 한쪽은 자전거 타고 가 이렇게 하면서도 받은지 몰랐다 그랬고 2시 50분 네. 통화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거든. 김기춘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래서 사생활 이야기, 프라이버시 네. 여성 대통령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이 없어서 그날 있었다 치자고요. 네. 근데 9시 19분에 조난사고 났다는 거는 10시 보고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예, 알았죠. 본인이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10시 15분에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예. 지시했다 그랬지. 그랬잖아요. 예. 적어도 알았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일정이 네. 생긴 거죠. 그러면 맨발로라도 모든 일정 취소하고. 집무실 오고 수석 비서관들 또 소집하라 그러고, 모든 중요한 사람 다 소집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자체로도 탄핵 사유라고. 탄핵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안 시켜 볼 터이니 뭘 했다는 걸 좀 입증을 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느냐. 일정이 없으면 관제에 있었고 일정이 있으면 나갈 텐데 YTN 오버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구조도 5분 11시가 넘었어요. 11시 3분에 나왔는데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계속 통화를 했잖아요. 예. 4분 후에 청와대가 알아요. 그건 오버였다는 오버야. 안다고. 예. 11시 7분에. 예. 4분간에 4분 동안이 오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할 수 있는 시간은 4분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청와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본인만 몰랐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이유는 도대체 수석들이든 비서관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본인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미 11시 7분에 전 국민은 오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보태면요. 예. 백발양보에서 11시 7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11시 23분에 세월호 안에 미 구조자와 실종자가 있다라는 보고가 예. 안보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집계가 돼서 보고가 돼요. 300여 명이 아직 안 있는 것 같다. 그게 11시 23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못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땡땡이 가서 못 받은 인식을 못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빠도 잤거나 어디 가서 어문짓 하고 있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1월 5일 날 정의연에 유일하게 나온 윤전추가 예. 하여튼 오전에는 그 관저에 있었는데 자기하고 다른 방에 있었다. 거기는 TV는 나오지 않는 방이다. 컴퓨터는 있지만 TV는 나오지 않는 방이다. 저걸 그래서 뭘 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 관저에 틀어박혀 갖고 뭘 하긴 했는 모양이야. 그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그렇죠. 한 90% 구분응선까지는 얘기를 했네, 윤전추가. 그래서 윤전추가 안 나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TV는 있고 컴퓨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TV는 얘기했냐면 없었다는 TV는 TV가 없었다. 없다. 컴퓨터는 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윤전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저희가 추적해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윤전추는 벌써 2년 전이야? 2년 전이에요. 3년, 횟수로 3년 전이죠. 그렇지. 2014년 7월 이후니까. 예. 근데 오전 8시 30분에 윤전추 행정관과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윤전추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식적으로 뭐냐면요. 윤전추 운동이에요. 전날 오늘
5일 날 정인신문에서 그 전날에 둘이서 뭐 사적인 업무를 계속 봤다고 그러니까 비공식 업무라고 늦게까지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다음에 예. 둘이라는 게 윤전추하고 박근혜하고 그렇죠. 둘이서요. 4월 15일 날. 자기는 일찍 좀 출근했고 네. 출근했는데 그 다른 관제에서 자기는 다른 방에 있었고 관제에 있었다. 그게 그런데 4월 15일에 4월 16일이요. 4월 16일. 전날은 오랫동안 사적 업무를 같이 받고 그거인지는 못 밝히고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4월 운동했다는 거 운동했으면 그러니까 왜 못 그러니까 밝혀? 오전 8시 반에 비공식 업무를 진행했고 둘이서 사적 업무가 나 뭔지 궁금해. 오전 9시에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사실 관저 집무실 뭔지도 지금 못 밝히는 거예요. 관저 집무실 이게 뭐냐는 거죠. 아니 네. 전임 대통령한테 관저 집무실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관저에 무슨 집무실입니까? 그냥 조그만데 이렇게 대기실 방 하나, 책상 하나 있는 건데 이 얘기를 계속 한다. 자, 100만 번 양보했고 관저 집무실에 있다 치자는 거예요. 8시 50분에 사적인 일을 하고 8시 반에 하고 30분 뒤에 그냥 관저 운동하는 집무실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이제 관저에 와서 샤워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윤전추가 이제 확인한 거는 그날 오찬 밥 예. 점심밥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갔다. 그까지는 이야기했죠. 오늘.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 사이에 8시 반 해서 9시 뭐 돌아갔고 12시 좀 넘어서 들어갔다고 보면 네. 그게 뭐 하기는 했는 말이야. 아니 10시 야 하긴 아니 해도 뭐 야래 씨. 10시 15분에 어쨌든 보고는 받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것도 나 의심스러운데. 아니 그것도 보고했대는데 문서로 보고를 했고 저쪽에서 리스판스가 없잖아. 대답이 없으면 그냥 서류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공백은 일정 공백은 9시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일정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도 아니야. 세월호 8시간이야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도 나온 걸 기준으로 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9시 관저 집무실로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냐면 안봉근이 등장을 해요. 관저에 안봉근도 있었죠. 네, 안봉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언제 등장하느냐를 따져보면 사실은 보안 손님이 등장했을 때 안봉근이 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정호성한테 저거 가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시간도 윤전추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윤전추 특정하지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도대체 서류가 언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한번 윤 행정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했다라고는 하거든요. 예. 한 번이에요. 그게 한 번. 한 번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관저 집무실에서만 벌어졌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치겠다 애나 진짜. 어른이나 예. 테레비는 있고 컴퓨터가 없는 방? 텔레비는 없고 테레비는 없고 컴퓨터가 있는 방. 그러니까 에 컴퓨터를 들어가서 통해서 TV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야. 그때 컴퓨터만 컴퓨터도 포털에서 계속 속보가 떴어요. 컴퓨터만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안 나오고 밥도 늦게 먹은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쥐꼬봉이 들어갔다 나왔고.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시간에 후배가 누가 와서 저기 무슨 야동 같은 거 하나 갖다 주면 혼자서 그거 쫙 보느라고 자기 혼자 몰래 숨어서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아니면 그 만화 보던지 성인 만화. 그것도 뭐 길어야 30분이면 떡을 치잖아. 그럼 뭐 몇 시간 동안 막 필요해. 돌려가면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무슨 야동을 30분을 보냐고 한번 보면 한 10시간은 봐야지. 죽을 때까지 그냥. 아니 그 사이에 또 뭐 편집해야 돼. 시청 외에 별도 동작이 있으니까. 시청위에 별도동작 변호사 근데 담당. 오늘 윤전추 정인신문을 보다가 강일원 재판관님이 점잖잖아요. 네. 엄청 혼냈죠. 그 1월 5일날 얘기 좀 네. 해야 돼. 윤전추 혼내는 게 당신이 거기 그 관저일 수도 있었고 충분하게 진술을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야기 안 하느냐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많이 혼냈다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묵묵. 뭐 그랬지 뭐 윤전추야 딱 그 교육 받아온 그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조역 대위 수준으로 오늘 한 거죠. 자 그리고 세월호 얘기에 대해서 추가 더 할 거 없나요?
어쨌든 안 했어 아무것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아니, 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4시 50분에, 예. 그, 김장수 안보실장이 예. 배 안에 구조된 건 166명이고, 예. 나머지는 배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예.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4시 50분이요? 2시 50분이요? 2시 50분에. 네. 2시 50분인데, 2시 50분인데, 김장수가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배 안에 다 있다.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빨리 가려고 했는데, 예. 이거 한번 봐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빨리 가려 했는데, 경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 의전에도 문제가 있고. 머리도 좀 만지고. 예. 그 그다음- 2시간 20분이야, 그게. 그 다음에 중대본에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이렇게 다 사고라고 표현했어요. 사고인지 무슨 일이 예. 있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적어도 한 300 몇 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태냐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아니 중대본 그렇다 치고 아니 벙커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벙커를. 이명박이가 좋아하는. 그렇죠. 그거구나. 사진 안 찍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준비 안 됐으면 사진 안 찍고 수석비서관만 부를 수도 있는 그때 우리 문제잖아요. 청남동 벙커도 없었으니까 그 벙커로 가면 됐던 거야, 그냥. 4시 10분에 예. 그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 이거 열리잖아요. 그때도 안 나타나. 거기도 안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수석 비서관들 모아야죠. 그렇죠. 예.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 이야기 없으니까 비서실장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했고. 어. 자.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본인 스스로 낯뜨거운 미래라든가 막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 국민들 이제 관심 없어요. 관심 뭐 없어요. 했는지 얘기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 걸 일본 기자가 쓰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우리는. 이제 이 그렇죠. 국민들은 1000만 명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다 똑똑해졌어. 다 변호사가 됐어. 법률 전문가 됐어. 너 뭐 했는데? 이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횡설수설 엄한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대리인들이, 예. 피청구인 척의 대리인들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밝힐 수가 없을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한다? 네, 밝힐 최 수가. 변호사는요? 저도 네. 밝힐 수 있으면 진작에 진작에 냈어야 되는 알고, 거고요. 그 입증 책임은 소송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럼요. 이진성 재판관이 지시를 그렇죠. 했잖아요. 이거 밝혀라. 왜냐하면 이거를 밝혀서 당신이 무언가 했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정리한 4개 중에 생명권 보장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통치권자로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빼줄게. 그게 또 국민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했다는데 네. 7시간에 국민이 구하려고 304명 구하려고 발버둥을 쳤대는데 어떻게 그거를 헌법 위반이라고 파면을 시킬 수 있겠냐. 나도 뭐 했다 그러면 나 그거 빼주고 싶어요. 그걸 이진성 재판관이 자 우리 여러 개 있는데 하나씩 한번 쳐나가 봅시다. 당신 밝히세요. 예. 당신이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날을 몰라요? 그리고 난 그날 답변도 1월 1일 날 그 얘기도 이상한 게 우리는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4년 4월 16일은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작년 4월 16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월호 참사했었던 2014년 4월 16일. 그게 하도 얘기했고 입에 붙어버렸어. 그건 대한민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고유명사가 됐어. 근데 그것도 작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걸 왜 얘기하죠? 2014년 4월 16일 얘기하면 되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날 세월호 참사는요. 난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그거 갖고 따져. 날 구하라고 지시했잖아. 그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몇 명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는 이런 거지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총 맞아 죽었는데. 딱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근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명도 그 희생자 없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으로 살 다 이야기 했다. 다 했지 않느냐가 나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10시 15분에 한번 지시했잖아요. 네. 그거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대통령이 왜 있어? 그거 자식 안 키우길 다행이요. 자식 나가지고도 너는 그냥 커서 훌륭한 사람 돼? 요거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잖아. 그럼 부모가 그 얘기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고. 나하고 좀 비슷하긴 하다. 우리 민규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 막 사고 쳤고 지금 또 그 경찰에
누가 애패갖고 고발됐잖아요. 공안? 네? 공안한테? 민규. 그 얘기 난 또 때렸다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아니 이제 두 번째 때렸어. 차라리 그 대통령이 아예 없었다면 네. 그 대부분 현장에서는 뭐냐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할 것만 신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내라고 계속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을 안 했다고. 맞아요. 해경 1, 2, 3정도 가수도 뭐 선장들 구하기 전에 그 안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 로프줄이라도 내려보냈으면 몇 명이라도 최소한 구했다고. 아, 가이드라인도 안 채, 가이드색인가 뭐 그것도 안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얘기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무엇했다라고 하는 서류 문서는 5일까지도 지난 5일까지도 안 났으니까 결국 못 낼 것이다. 네. 못 내면 그냥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하나의 논리가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했다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 한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그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데. 살인인데 이걸 갖고 이런 논리 갖고 이야기를 설사 하는데 뭘 했다고 하더라도 애들 결국 못 구할 걸.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적당했잖아 그것도. 예. 결국 그 논리 갖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적당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그거는 형사재판에서 그렇지. 유무죄를 따질 때 해야 되는 얘기지. 여기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 헌법 이렇게 전문가 헌법 제10항에 국민의 생명과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생명권 위반 의무에 위배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욕적인 거라니까요. 변호사한테는 당신은 헌법재판에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문소리 한다 이런 거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항상. 재판관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일반인의 통념상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라면 했을 어떤 행위,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실제 박근혜가 했던 행위가 여기에 뭐 상식적으로 못 미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이런 거에 우리 영어 시간에 영어를 막 하고 자 이거 해석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벌떡 일어나갖고 2차 함수는 어떻고 3차 함수는 어떻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야 지금 영어 시간에 영어 얘기하는데 왜 너 수학 얘기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심이죠. 그리고 이제 5일날 재판에서 5일날 재판 얘기예요. 이제 왜 3명이 안 나왔어요? 3명은 이제 두 가지죠. 예. 하나는 어떻게든 재판을 좀 끌어보려고 안 나왔던 거고. 그건 뻔한 추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아직 고민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거고. 그 어떻게든지 악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서 다시 19일날 정인을 거서 3명을 19일날 나오라 그랬고요. 19일이 그럼 마지막 그 증인신문, 그 다음에 서류 증거, 서증, 이게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뭐 19일이든 뭐 24일이든 어쨌든 그런데 그때까지 안 나오면 문제는 지금 송달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재판관들이 그랬잖아요. 뭐 온 국민들이 정인 채택됐다는 건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안 나오면 그냥 묵살하겠다 이제는. 그러면 직권으로 취소해버리면 취소 결정을 정인 취소해버리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변호사 그 취소할 수 있는데 자 너희들이 입증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사실 증인들이 나오라고 하는 것은 헌재에서는 피청구인 즉 박근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 나와. 그럼 유리한 증언 없어. 너네가 증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판결하는데 아무런 이의 없는 거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하고 증인을 취소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민사재판에서도 우리 얘기하면 변론의 전 취지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의 재판에서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런 심정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왜 자꾸 연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연기하는 거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5일날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1, 2, 3차 연기 전술이 다 실패를 했잖아요. 또 이제 들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엄격하게 형사재판 절차를 어떤 준용해야 되는 거고 특히 증거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형사 기록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무대기로 정인 신청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뭐 강일원 재판관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죠. 형사재판하고 탄핵 재판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인만 추려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예.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하든 피청구인 대리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딱 확립된 자기들의 재판 일정대로. 방침은 네. 정해진 것 같아요. 이미 일정이나 이런 건 다 메이드 됐다. 네. 예. 세월호 그걸 지금 말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 근데 결국 끝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준비 서면이 예. 작성한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그게 완성되면 나올 완성되면. 거다. 예, 예. 예.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보면 하 기자도 찾아다니까 허점 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짜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네. 계속 안 끝까지 나올 수도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지금까지 공개변론 그 1월 초에 이제 한 걸로만 봐서 법률가들의 대부분의 평가가 저 재판부를 계속 자극만 하고 예. 예? 약만 예, 올리고. 예. 증인의 태도도 그렇고 변호인의 변론 내용도 그렇고 소송 전략으로 그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들도 그렇고 전부 다 재판부를 열받게만 하고 있지 효과적인 방어를 지금 하나도 못했거든요. 예. 변론길이 음. 뭐 검찰의 공소장이란 거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네. 우리는 뭐 믿을 수 없다. 더군다나 네. 이영렬 검사장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 했던 사람 아니냐. 특검의 수사도 못 맡고 편파적이다. 윤석열 팀장이 참여정부 때 특채로 검사된 거 아니냐. 그것도 해설을 좀 해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이후에 이영렬 검사장 승진은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계속 승진해갖고 우병우가 시켜준 건데 이병우. 중앙지검장은 우병우가 시켜준 거예요. 참여정부 때 그렇게 한 거고 예. 윤석열이 지금 특채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니 그 특채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난 윤석열 검사만 특채가 된 줄 알았거든. 네. 근데 검사 근데- 판사 특채가 일상적인 일이라며.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예. 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한 2, 3년 하다가 다시 판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검사도 아니 일반적으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청와대 파견 검사 이런 애들이 사표 내고 가거든. 휴직 내고 간 게 아니에요? 사표 내고 가는 거예요. 국회 파견은 국회 파견은 그냥 다른 파견이고. 거고 예. 청와대는 사직을 내고 예. 검찰청법에 예. 그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조항이 들어가면서 검사가 파견 바로 못 가요. 근데 그것도 다시 다 검찰로 복귀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승진하면서. 예. 승진하면서. 예. 오.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5일날 이야기를 한 게 우리도 그거 다 믿는 건 아니다. 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재판할 거고 다 믿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예. 왜 자꾸 그 이야기 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강일원 재판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니네 사법고시 만주에서 패스했니? 그렇죠. 진짜 내가 봐도 아니 나는 계속 우리 변호사들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그 내용을 쭉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또 다 이걸 했고 막 빨리빨리 했고 이거 전문을 보내줬어요. 오히려 그걸 바로 보내줬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근데 야, 이 강일원 재판관이나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심정이 거기 그대로 네. 녹아 나오더라고. 네. 너네들 변호사 맞아? 이렇게 묻는 것 같아.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엄청 표정도 업돼가지고 그네모요. 있는데 그놈에요. 있는데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짜증이 나는다니까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지금. 검사가 한 수사 기록을 예. 이런 식으로 검사들은 편파적이니까 못 믿겠다 이러면 말이 안 통하고 네. 이미 특검도 이 부분 작업을 중요한 해버렸어요. 부분은 이런 중요한 팩트에 비춰봤을 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지금 거지. 통으로 못 믿겠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아까 이영렬 검사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상비서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믿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한철 소장이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한마디 근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던져준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근거는 진짜 있으니까 혼자 이 재판관들은 말은. 실력파들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재판관들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야, 자,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 잡아놨는데 보통 지금 이자 변호사가 예측한 거는 증인 심판 한 2, 3회 할 거고, 네. 서류 증거 심판 또 2, 3회 정도 하고, 네. 보안 하루 정도 할 거고, 그럼 통합하면 한 6회 내지 7회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하면 예. 7회면 종결을 하면 1월 저는 24일 정도에 24일이나 26일. 예, 변론 종결을 할 것이다. 하루 설 전날이니까. 연휴 하루 전날. 설 연휴 하루 전날이니까 예. 안할 목요일보다는 화요일 날 변론 종결을 할 거고 예. 화요일 날 변론 종결하면 31일 날 우리가 지금 31일을 계속 밀고 있는데 31일 날 판결문 쓰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제 생각, 제 이야기부터 예. 먼저 하고 최 변호사 이야기하면 저는 우린 이미 여러 차례 어쨌든 판결을 그 전에 쭉쭉 선을 내려올 수는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며칠 만에 썼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2주일이나 뭐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에서는 할 설 연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2월 초순이나 2월 중순에는 선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4일 날 변론 종결하고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평의를 하거든. 9명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평의에 박한철 소장이 들어가면 2월 달에 선고하더라도 박한철은 판결문에는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단지 서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죠. 뭐 퇴임으로 서명 불러 예. 대리 서명자 다른 후임 선임 재판관이 서명을 하죠. 그게 그 환상의 수네. 그렇게 하면 지금 박한철 소장이 계속 이렇게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신속 공정 충실성 그 네. 3원칙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 판결은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업적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 전문가들만 아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그런데 어쨌거나 판결문에다가 이름을 쓰는 사람은요. 그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참여한 사람이 이름을 쓰는 것이고 이름을 쓰면 그 옆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하게 돼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저희가 계속 강조하면서 1월 안에는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결론을 다 지을 것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예, 결론을 짓고 예, 판결은 예. 좀 늦게 하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정돼 있는 변론 기일들을 쭉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전에 정리했던 평의라고 것처럼 하는 걸 설명해줘. 평의. 예, 평의는 뭐냐면 판사들이 그 서로 간에 다 독립된 주체로서 재판에 관여를 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헌법재판관도 9명의 헌법재판관이 각각 독자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평의라고 합니다. 예. 법원 내 재판은 합의라고 하고요. 합의부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평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그 평의를 하면서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정해지고 거기에 또 보충 의견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달고 다수 의견은 누구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예. 판단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거기에 보충할 사람은 나는 이렇게 더 보충하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세하게 자기 견해가 다 나오는 거네. 그렇죠. 예, 그걸 좀 더 최 변호사 그 말씀에 보충을 좀 하면 평의를 할 때 이제 주심 재판관이 중요해요. 그렇죠. 먼저 다 설명을 하죠. 쭉 설명한 왜 네, 네. 이런 탄핵 사유가 이 부분은 인정되고 이 부분은 예. 뭐 인정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용 결정을 한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는 사람 쭉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서열 낮은 재판관부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평의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럼? 아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뭐 다 의견 일치하면 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30분 안에 네.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네. 다 그러면 나는 인용 결정에 다 찬성하는데 탄핵 사유와 주심 재판관의 탄핵 사유 중에 좀 그렇지. 다른 견해를 네, 갖는 네, 부분은 또 별도 의견을 또 써요. 예. 그런데 뭐 그게 이제 별개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이라고 보충 해서 하는 의견, 거고요. 예. 소수 의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소수 의견이지만 이 부분 이렇게 보충을 예,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제 예측을 자, 하기는 그래서 2월 다시 한번 중순에 정리하면, 다시 한번 그래서 그 2월 중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의가 31일까지 끝나면, 예. 네. 평의가 31일까지 끝나서 인용 몇 명, 기각 몇 명, 네. 이렇게 되면은 판결문에는 31일까지 평의에 참석한 사람들 그렇죠. 9명 이름이 다 나와요. 들어가. 그래서 그렇죠. 이제까지 최 변호사가 얘기한 31일까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 31일 선고가 아니라 예, 예. 평의까지 해서 내용이 네.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을 네. 31일까지 끝나고 네. 결국은 이 판결문이 2월로 넘어가서 예. 7일이 되든 9일이 되든 네. 아니면은 그 뭐 14일이 되든 예. 서명 서류 정리만 남는 거예요. 서류에는 그거는. 네. 이름이 다 예. 들어간다. 예. 다만 예.
퇴직으로 예. 서명불능. 예. 누가 대신함. 예, 이정미가 대신 서명하겠죠. 그렇죠. 직무대행이니까. 예. 이런 환상의 수가 있어. 그거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이거 법조 출입 기자들도 몰라요. 아, 난 그러니까 내가 미리 다 알고 다 가르쳐줬어. 품격 시대 가서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 품격시대 얘기했는데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내가 디테일에 대해서는 우리만 아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그렇죠. 네.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전국구에서 얘기할 거라서 그냥 입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뭐 주간지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이 사건은 9월 초중순에 선거를 하되 9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날 거다. 9월 초중순에? 2월 초중순에. 이 양반이 이게 뭐 통합진보다 해산심판인 거 하는 줄 알아?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게? 아니 오늘 뭐 주간지. 네, 네. 뭐 주간지. 예.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음. 어제는 법원에 있는 후배들, 예. 그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대학 동기들, 뭐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총 합치면 한 17명쯤 다 되는데, 변호사들이야? 판사, 변호사. 아. 그리고 교수도 있었고, 법대 교수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17명 중에, 3월 달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2월 말을 넘길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게 딱 한 명. 어머머. 예. 그리고, 어머 17명 중에 10명이 1월 안에 다 끝날 것이다. 예. 평의가. 1월 안에. 예, 예. 아. 그리고, 그 우리가 처음부터 밀었던 게 맞네 이제. 예, 그러니까 다수설이 들어가니까요. 오, 다수설이 된 거야. 예, 전국 그리고 다 이제 들은 거지 그 양반들이. 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1월 안에 선고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 어? 그래야지.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 늦어도 2월 초에는 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일 날짜를 한번 봐야지 하면서 날짜를 정하느라고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2월 5, 6, 7 뭐 이 정도에 보자. 그때 딱 평결이 이제 선고까지 나니까. 그랬더니 한 놈이 그때 선고가 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되면 바빠서 못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쓴 거야. 아. 그러니까 하나가 야 무슨 그때까지 선고가 나.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전부 다 볼 때까지 야 그 당연히 그때까지 나지 너는 안 난다고 생각해. 한 명만 이렇게. 3월로. 예. 내가 어머머라고 하는 것은 여성 친화적 감탄사예요. 이게 그래야지 어머머머. 그래야지 주위에 있는 여성들이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아이고. 그 내 충분히 여성 친화적입니다. 평소에도. 어머머 왜 이랬어? 70년대나 그렇게 하지 않아? 요새는 어머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결론이 났어요. 예. 1월 31일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도 1월 31일까지 평의가 끝난다. 네. 이건 모든 결론이 났고 다만 판결문 쓰는 시간은 2월 9일은요. 물리적 날짜 만약 2월 9일 날 판결을 하면 2월 9일은 62일차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63일보다 하루 차이기 때문에 물리적 기계적 중립성도 딱 지켜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31일까지 평이 끝난다. 다음 판결문을 쓰는 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땡겨 쓸 수도 있고. 자, 인용은 우리가 계속 주장했듯이 9대 0. 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이 네. 생긴 거죠. 그러면 맨발로라도 모든 일정 취소하고. 집무실 오고 수석 비서관들 또 소집하라 그러고, 모든 중요한 사람 다 소집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자체로도 탄핵 사유라고. 탄핵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안 시켜 볼 터이니 뭘 했다는 걸 좀 입증을 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느냐. 일정이 없으면 관제에 있었고 일정이 있으면 나갈 텐데 YTN 오버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저는 오전 구조됐다고 11시가 넘었어요. 11시 3분에 나왔는데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계속 통화를 했잖아요. 예. 4분 후에 청와대가 알아요. 그건 오보였다는 거 안다고. 예. 11시 7분에. 예. 4분간에 4분 동안이 오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할 수 있는 시간은 4분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청와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본인만 몰랐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이유는 도대체 수석들이든 비서관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본인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미 11시 7분에 전 국민은 오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보태면요. 예. 백발양보에서 11시 7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11시 23분에 세월호 안에 미 구조자와 실종자가 있다라는 보고가 예. 안보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집계가 돼서 보고가 돼요. 300여 명이 아직 안 있는 것 같다. 그게 11시 23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다음에 예. 둘이라는 게 윤전추하고 박근혜하고 그렇죠. 둘이서요. 4월 15일 날. 자기는 일찍 좀 출근했고 네. 출근했는데 그 다른 관제에서 자기는 다른 방에 있었고 관제에 있었다. 그게 그런데 4월 15일에 4월 16일이요. 4월 16일. 전날은 오랫동안 사적 업무를 같이 받고 그거인지는 못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운동했다는 거? 운동했으면 그러니까, 왜 못 밝혀? 오전 8시 반에 비공식 업무를 진행했고 둘이서 사적 업무가 나 뭔지 궁금해. 오전 9시에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사실 관저 집무실 뭔지도 지금 못 밝히는 거예요. 관저 집무실도 그게 뭐냐는 아니 거잖아요. 전임 대통령한테 관저 집무실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관저에 무슨 집무실입니까? 그냥 조그만데 이렇게 대기실 방 하나, 책상 하나 있는 건데 이 얘기를 계속 한다. 자. 100만 번 양보했고 관저 집무실에 있다 치자는 거예요. 8시 50분에 사적인 일을 하고 8시 반에 하고 30분 뒤에 그냥 관저 집무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이제 관저에 와서 샤워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윤전추가 이제 확인한 거는 그날 오찬 밥 예. 점심밥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갔다. 그까지는 이야기했죠. 오늘.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 사이에 8시 반 해서 9시 뭐 돌아갔고 12시 좀 넘어서 들어갔다고 보면 예. 그게 뭘 하기는 했는 아니 거예요. 10시 야 하긴 아니 해도 야, 10시 15분에 어쨌든 보고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것도 나 의심스러운데. 아니 그것도 보고했대는데 문서로 보고를 했고 자 하나씩 따져봐요. 1일 얘기한 거하고 예. 그다음 5일 재판하고 예. 앞으로 예측하고 같이 묶어 그렇죠. 버무려 그거를. 어쨌든 이준성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는 뭘 했고 공적으로 뭘 했는지를 그렇죠. 다 밝혀라. 상세하게 구분해라 그랬어. 예. 자료를 밝혀라 그랬는데 이제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아마 못 밝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나는 관제에 있었다. 일정이 없어서 관제에 있었다. 예. 이렇게 하고 오전에 일정을 하나도 안 밝혔거든요. 지금 그 헌재에서는 오전 일정 특검과 헌재는 오전에 뭐 했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호성도 2시 이전에는 몰랐다 그랬고, 예. 그다음 김장수 그때 당시 예. 안보실장도 몰랐다. 어디 있는지 몰랐다. 서면 보고는 양쪽으로 다 보냈는데 한쪽은 뛰어 이렇게 하고 한쪽은 자전거 타고 가 이렇게 하면서도 받은지 몰랐다 그랬고 2시 50분 예. 통화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거든. 김기춘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래서 사생활 이야기, 프라이버시 네. 여성 대통령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이 없어서 그날 있었다 치자고요. 네. 근데 9시 19분에 조난사고 났다는 거는 10시 보고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예, 알았죠. 본인이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10시 15분에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예. 지시했다 그랬잖아요. 예. 적어도 알았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겠어요? 뭐 저쪽에서 리스판스가 없죠. 대답이 없으면 그냥 소리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공백은 일정 공백은 9시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일정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도 아니야. 세월호 8시간이야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도 나온 걸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9시 관저 집무실로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냐면
안봉근이 등장을 해요. 관저에 안봉근도 있었죠. 네, 안봉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언제 등장하느냐를 따져보면 사실은 보안 손님이 등장했을 때 안봉근이 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정호성한테 저거 가는 거긴 정호성.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시간도 윤전추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윤전추 특정하지 못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도대체 서류가 언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한 번 윤 행정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했다라고는 하거든요. 예. 한 번이에요. 그게 한 번. 그게 한 번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관저 집무실에서만 벌어졌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치겠다, 애나 진짜. 어른이나 예. 테레비는 있고 컴퓨터가 없는 방? 텔레비는 없고 테레비는 없고 컴퓨터가 있는 방. 그래 에 컴퓨터를 들어가서 통해서 TV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야. 컴퓨터만 컴퓨터도 포털에서 계속 속보가 떴어요. 컴퓨터만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안 나오고 밥도 늦게 먹은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쥐꼬 못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말이 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땡땡이 가서 못 받은 인식을 못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빠져 잤거나 어디 가서 어문 짓 하고 있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1월 5일 날 정인에 유일하게 나온 윤전추가 예. 하여튼 오전에는 그 관저에 있었는데 자기하고 다른 방에 있었다. 거기는 TV는 나오지 않는 방이다. 컴퓨터는 있지만 TV는 나오지 않는 방이다. 저걸 변명. 그래서 뭘 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 관저에 틀어박혀 갖고 뭘 하긴 했는 모양이야. 그게 예.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그렇죠. 한 90% 구분 응성까지는 얘기를 했네, 윤전추가. 그래서 윤전추가 안 나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TV는 있고 컴퓨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TV는 얘기했냐면 없었다는 TV는 예. 없었다. 없다. 컴퓨터는 있고. 컴퓨터는 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윤전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저희가 추적해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전추 그게 벌써 2년 전이야? 2년 전이에요. 3년 횟수로 3년 전이죠. 그렇지. 2014년 7월 이후니까. 예. 아. 근데 오전 8시 30분에 윤전추 행정관과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윤전추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식적으로 뭐냐면요. 윤전추 운동이에요. 전날 오늘 5일 날 정인신문에서 그 전날에 둘이서 뭐 사적인 업무를 계속 봤다고 그러니까 비공식 업무라고 늦게까지 그러니까.